네, 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담당 교수 전영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일단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산술 연산자, 복합 연산자, 그 다음에 내장 함수하고 매스 모듈 이런 거 포함해서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하고 연산자의 우선순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 부분입니다. 이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어떤 그 수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썼던 이런 것들 5 곱하기 8 이런 것들 썼었죠. 이게 바로 연산입니다. 그리고 이 연산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에서 중간에 곱하기, 이 곱하기도 사실은 그 X자 모양을 사용하는데 우리 자판에 X는 영문자 X고 따로 곱하기라는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 별표 모양을 곱하기 연산자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연산을 하는 부분을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연산에 사용되는 양쪽에 있는 이 숫자들을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산자와 피연산자 이거 전체를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이 결과를 수식의 식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그 연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에 보면은 연산에서 요 좌우 이제 피연산자 여기에 사용되는 거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할당문 할 때 우리가 A는 20 또는 X는 A 나누기 1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피연산자에 이런 숫자나 또는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이 변수를 포함한 부분도 연산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연산을 쓰다 보면은 연산자와 피연산자 사이에 어떤 브랭크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공백을 띄우는 경우도 있고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준도 파이썬 프로그램의 신텍스로 주어지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백은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요 슬래시가 나누기로 했죠. 나누기 4 곱하기 할 때 이게 붙였었죠. 곱하기 빼기 2. 이 곱하기 빼기가 연속으로 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거는 빼기가 아니고 음수를 나타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0 나누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형태인데, 요거를 이렇게 그 띄어쓰기나 이런 걸 잘못하다 보면은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에 보기 쉬울 정도로 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의 종류예요. 산술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칭 연산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산의 그 어떤 산술 연산에 해당되고, 연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일단 덧셈은 어떤 숫자 더하기 숫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덧셈 연산이죠. 근데 숫자 더하기 숫자가 아니고 우변에만 숫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더하기가 아니고 양수 부호 플러스 부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부호가 사용될 뿐이고 연산의 종류나 기능은 다른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뺄셈은 이렇게 빼기를 쓰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만 숫자가 올 경우에는 이거는 음수를 나타내는 음수부호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X하고 이렇게 뭐 퍼센트 비슷한 모양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 자판에 그 기호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는 이렇게 별표로 대체해서 곱하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나누기는 슬래시를 나누기 부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칭 연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이한 연산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곱하기하고 나누기에 해당되는 그런 연산인데 좀 다른 어떤 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나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로 나누면은 나눠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수점까지 나눠서 결과가 계산이 되죠. 이런 식으로 15 나누기 2 하면은 7.5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보면은 나누기의 목과 나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분이 있죠.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소수점으로 정확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나눴을 때의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가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기호가 슬래시 2개하고 퍼센트 기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슬래시 2개를 사용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15 슬래시 2 하면 7.5인데
15// 하면은 이거는 15를 2로 나눴을 때의 전체 결과가 아니고 목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목이 7이죠. 그리고 7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목만 구할 때 /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몫이 아니라 나머지만 구할 때 그때는 똑같이 15인데 //가 아니고 15% 이하면은 15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인가, 나머지 값을 구하는 그런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정수 나눗셈이죠. 나누기를 할 때에 정수값,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연산 기호입니다. 그리고 그 별표가 곱하기라 했는데 어떤 숫자에 곱하기 숫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곱하기를 2번 연속해서.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에 15 곱하기 2가 아니라 15의 자승, 15의 제곱 있죠. 또는 15의 세제곱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몇 제곱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위첨자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컴퓨터 자판에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호를 대신해서 별표 2개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할 때에 별표 2개를 사용하는 그런 연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을 하게 되고요. 산술 연산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간단합니다. 자, A는 3-4 하면 당연히 A는 7이 되겠죠. 그리고 B는 7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3.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조금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 곱하기 빼기 3. 이거는 7 곱하기 빼기가 아니라 7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이 마이너스는 그 음수부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연산할 때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에 이게 이제 우리는 숫자 계산할 때 정수하고 실수하고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정수 곱하기 뭐 실수, 정수 더하기 실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실제 컴퓨터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수하고 실수는 컴퓨터 내부에서 저장될 때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장이 되고 계산도 다르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정수하고 실수를 섞어서는 원래는 계산이 안 되는데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계산 방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섞어서 그 계산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거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바꾼다는 형태는 뭐냐면은 일단은 정수하고 실수하고 섞어서 계산하면은 정수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실수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를 실수로 바꿔줍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정수를 실수로 변환한 다음에 실수 간의 계산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요. 두 개를 같이 섞어서 계산할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는 10, B는 4. A하고 B는 정수죠. X는 10.0, B는 4.0. X하고 Y는 그 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수하고 실수가 섞여 있을 때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A 더하기 B, 이거는 정수 더하기 정수죠. 이거는 결과가 정수로 나와요. 근데 A 더하기 X 하면은 정수 더하기 실수죠.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 10이라는 정수값을 컴퓨터가 10.0이라는 실수로 바꿔서 10.0 더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20.0이라는 실수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A 곱하기 Y를 하더라도 정수 곱하기 실수, 요 10을 실수 10.0으로 바꿔서 40.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두 개 숫자를 계산할 때에 정수하고 실수를 섞어서 계산하면은 다 실수로 바꿔서 계산하고 결과는 항상 실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계산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에 좀 불편한 점, 너무 길게 그 계산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 더하는 계산이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쭉 써주면 돼요. 써주면 되는데 이게 줄이 넘어가서 쓰면은 이게 막 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이 이쪽 첫 줄로 내려가고 그러면 보기가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화면상에 그냥 보이는 것만 여러 줄로 이렇게 나눠서 보이게 할 때, 이때에 그냥 무조건 엔터를 쳐버리면은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줄을 바꾸면은 명령을 실행하라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냥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줄을 거쳐서 쓸 때에는 이 백슬래시를 넣어서 백슬래시 엔터, 그 다음에 백슬래시 엔터에서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 문자를 사용해서 그 여러 줄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특정한 데이터 타입을 표시할 때, 예를 들어서 괄호라든가 이런 열고 닫고 하는 의미, 이런 식의 어떤 기호를 섞어서 사용할 때에는 굳이 줄을 바꾸지 않고 사용해도 그냥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대로 원래 그 프로그램은 한 줄에 하나의 명령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세 개의 명령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에
요 세 개 명령을 세 줄에 쓰면은 별로 그렇게 복잡한 명령도 아닌데 줄만 길어지고 이렇게 좀 뭐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은 한 줄에 같이 연속해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여러 개의 명령을 구분해서 써주면은 세 개의 명령을 해준 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 연산 중에서 나눗셈 연산입니다. 나눗셈은 우리가 그 슬래시를 2개 쓰는 경우하고 하나 쓰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만 쓰는 경우는 그냥 결과가 실수 계산이 나오는 이런 거고, 2개를 쓰면은 뭐라 그랬죠? 정수 나눗셈 혹은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7을 4로 나누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슬래시는 항상 결과가 실수로 나오고, 정수 나눗셈은 그 정수의 그 나눗셈의 몫만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값으로 몫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은 퍼센트 연산. 그래서 비슷하게 2는 30% 7하면은 30을 7로 나누면은 4, 7, 28 해서 몫이 4고 나머지가 2죠. 그래서 퍼센트 연산을 하면은 나머지 값 2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퍼센트, 그러니까 나눗셈 그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식으로 매핑할 수 있냐면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숫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숫자 계산으로 매핑해서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요 나누기, 그 나눗셈,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연산이 있어요. 어떤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숫자를 2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0은 2, 4, 6, 8, 10 이런 숫자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은 이거는 짝수예요. 그리고 반대로 홀수를 2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항상 1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1이면은 홀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면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 이하면은 이거는 5는 홀수니까 나머지가 1이 돼요, 무조건. 그리고 6% 이하면은 6이 짝수니까 나머지가 0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의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인데, 계산 결과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인풋 프린트 입출력문을 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고 했는데, 그 전에서 이제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풋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죠. 그래서 프린트문도 우리가 중간에 사용을 했는데, 프린트문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프린트문을 살펴보면은 프린트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말 그대로 프린트하고 괄호 안에 여러 개의 숫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숫자나 수식을 이렇게 써주면은 이 안에 있는 수식이나 숫자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 기능이 프린트 그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프린트가 그 6 더하기 4, 6 빼기 4, 6 곱하기 4, 6 나누기 4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갔죠. 여러 개를 넣을 때는 콤마로 이거를 구분을 해줍니다. 콤마로 구분을 해주면은 여러 개의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수식이 들어가요. 수식이 들어가면은 이 수식을 계산합니다. 계산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 더하기 4, 10을 출력했고, 6 빼기 4는 2를 출력하고, 6, 4, 24 나누기 4 하면 1.5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프린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린트 함수는 더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능들은 5장에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프린트 안에 어떤 숫자 또는 수식, 변수를 넣으면은 숫자든 수식이든 변수든 그를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계산된 결과 값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한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 안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수로 들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수식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프린트문이 사용이 됩니다. 자, 해서 프린트의 예를 보면은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프린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계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5개의 숫자를 더하는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면 결과가 15가 되죠. 그러면 계산된 결과 15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프린트 1, 2, 3, 4, 5 이거는 1, 2, 3, 4, 5 5개의 숫자를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최종적으로 계산된 숫자만 들어가 있는 거죠. 숫자만 들어가 있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출력하려면은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콤마로 5개의 숫자가
구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숫자를 연속적으로 계속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요 1과 2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브레이크가 하나씩 추가돼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5 더하기 10 더하기 15 전체를 계산하고 나누기 4만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더라도 다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산술 연산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산술 연산을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에 그냥 뭐 수식을 주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하라 그러면은 뭐 프로그램 할 것도 없죠. 그대로 파이썬의 신텍스로 옮겨 놓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그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푼다고 가정을 해봐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친구하고 만났는데 친구하고 100일 후에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일주일에 뭐 월요일은 수업이 있고 화요일은 어디 가야 되고 일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100일 후에 내가 일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100일 후에 어떤 요일인지 이거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이거는 달력 보고 1일 2일에서 하나하나 세 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나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걸 한번 알아보자,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이거를 프로그램할 때는 굉장히 막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제 개발하는 절차가 있는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 4가지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4가지 케이스를 거치고요. 여기서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현상의 특징을 분석해서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자, 분석을 하면은 자, 토요일이라는 요일이 나오는데 요일이 뭔가? 요일을 분석해 봤더니 요일은 7개 요일이 있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7개 요일이 있고, 이 요일이 순서대로 반복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특성을 분석하는 거를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 분석한 걸 어디에 써먹냐면은, 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7개의 요일이 순서대로 반복이 되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난 날수를 7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면은 반복되는 요일을 매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그 컴퓨터 계산할 때 어떻게 매핑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분석이고, 그 다음에 설계 과정이 있는데, 설계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분석된 특징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어떤 기능에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매핑을 해주는 작업. 요게 설계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분석한 게 7개 요일이 있다 그랬는데, 요 7개 요일을 컴퓨터에 숫자로 매핑을 해요. 숫자로 매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나눠서 나머지를 취하면은 요일이 반복되니까 며칠이 지나더라도 몇 번째 요일인지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이런 식으로 분석 설계하면서 컴퓨터를 매핑을 시켜요. 컴퓨터를 매핑 시키는데, 우리가 그거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처음 나오는 차이점이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 보면 7개 요일을 수로 매핑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1부터 7까지 매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0부터 6까지 매핑을 한대요. 근데 왜 그런가? 이거는 컴퓨터가 숫자에 대해서 갖는 그 계산 방식이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숫자 셀 때 1, 2, 3, 4에서 1부터 세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더 왜 이렇게 되는지 나오지만, 일단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1, 월, 화, 수, 목, 금, 토를 1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7을 지나서 8일째 되는 날이 무슨 요일인가를 매핑을 하려면은 8을 이제 숫자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는데, 숫자로 나누면은 이게 8을 만약에 8로 나누면은 이게 1이 아니라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다 보면은 숫자가 그 숫자로 딱 매핑이 되면은 0이 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일을 1, 2, 3, 4, 5, 6으로 7로 매핑을 해버리면은 7 다음에 1이 돼야 되는데, 보통 카운트하면 7 다음에 0이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나눗셈으로 가다 보면은 나누기에 나머지는 0이 되는 경우가 항상 나오죠.
근데 그 경우를 포함시켜서 이거를 반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컴퓨터에서 숫자 다룰 때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숫자를 카운트할 때는 항상 0부터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핑을 0부터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매핑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살펴보면은 구현할 때에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자,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면은 0부터 6까지 요일을 매핑하면은 0이 일요일, 1이 월요일 해서 0, 1, 2, 3, 4, 5, 6 하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토요일은 6의 매핑이 돼요. 그러면 토요일에 해당되는 6이 있고 여기에 100일 후니까 100을 더해요. 그럼 106이 되죠. 106을 7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나누면은 몫이 70, 4, 7이 28, 5, 7, 35 해서 15, 몫이 15가 되죠. 106을 7로 나누면은 몫이 15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돼요. 나머지가 1이 되면은 1은 0이 일요일이고 1이 월요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월요일 하고 딱 계산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파이썬의 수식으로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구현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요거는 앞에 분석 설계를 통해서 요일이 어떻게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며칠이고 해서 이거를 그 몫을 구하면은 요일이 반복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식, 요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인데, 테스트는 실제 이거를 해보고 날짜를 몇 개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봤더니 아, 요일이 제대로 나오네. 근데 경우에 요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앞으로 피드백을 해서 분석 설계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코딩에서 어떤 에러가 있는가, 이런 걸 찾아서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구현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테스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는 이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요 4단계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간단하게 이런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을 여러 가지 현상에 매핑시킬 수가 있는데, 다른 예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커피 가게에서 매출 계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어떤 숫자 계산으로 매핑을 해서 계산하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커피 가게에 3가지 메뉴가 있어요. 물론 이제 훨씬 많은 메뉴가 있겠죠. 그러니까 메뉴 수가 늘어나면은 프로그램 할 때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면은 쉽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2,000원, 뭐 커피라떼 3,000원, 카푸치노 3,500. 그리고 각각 판매 잔수가 10잔, 20잔, 30잔. 그러면은 오늘 총 매출은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해요? 아메리카노 가격 곱하기 10, 카페라떼 가격 곱하기 20, 카푸치노 가격 곱하기 30. 그래서 다 더하면은 총 매출이 되겠죠.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어졌죠. 복잡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해요. 아메리카노 프라이스, 세계 커피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 판매된 숫자는 몇 잔이 판매됐는지는 그날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얼마 판매됐는지 그 양을 입력을 받아요. 입력받은 거는 문자라고 그랬죠. 문자니까 정수로 바꿔주고, 정수로 바꿔서 요 몇 잔 팔았는지를 입력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3개의 그 메뉴에 대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계산할 때에 세일즈, 판매량은 아메리카노 곱하기 아메리카노 프라이스 더하기, 그리고 세일즈는 세일즈 더하기, 또 여기다가 카페라떼 가격 더하고, 또 카푸치노 가격 더하고, 그러면 총 매출이 나오겠죠. 그리고 총 매출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거죠. 아메리카노 판매 개수, 빨간색은 이제 그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총 매출이 계산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면은 입력하는 숫자를 다르게 입력할 수 있죠. 오늘은 10잔 팔렸지만 내일은 20잔 팔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날 팔린 잔수를 입력하면은 그날 매출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좀 길어졌지만, 길어지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은 매일 매출을 계산할 때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렇게 총 매출액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더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 연습을 통해서 했던 온도 계산하는 프로그램, 온도 계산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 화씨 50도가 섭씨 온도 얼마인가 이것만 계산했죠. 근데 화씨 온도가 100도일 때에 섭씨 온도는 이런 계산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화씨 온도를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소수점 천째 자리까지만 올리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실수 타입의 라운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화씨 온도, 섭씨 온도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연습했던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화씨 온도를 100도로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고 항상 그때그때 온도를 입력받아서 이 온도가 섭씨는 몇 도인가 이거를 계산하게 프로그램을 바꿔주면은 훨씬 더 어떤 그 융통성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반화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ftemp equal 100이라는 거를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줍니다. ftemp는 input 화씨 온도는 해서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출력이 나오나요?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돼요. 화씨 온도는 120 했는데 바로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떠요? 이게 처음에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실수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에러가 되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인풋을 받았죠, ftem프가. 인풋을 받아서 인풋 받으면 그 인풋 함수에서 입력한 거는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항상 문자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ftem프라는 거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예요. 문자인데 ftem프 가지고 계산했죠, 숫자하고. 그러니까 문자하고 숫자하고 계산하니까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거를 숫자로 사용할 때에는 항상 우리는 변환 함수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ftem프는 인풋 한 다음에 여기에 ftem프는 플로트해서 실수를 변환해주는, 실수 또는 인티저 정수를 변환해주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화씨 온도가 무조건 100도가 아니라 화씨 온도는 물어보고 120하고 입력하면은 120도에 대해서 48.9 이런 식으로 섭씨 온도를 계산해주는 이런 일반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산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 우선순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수학 계산할 때 우선순위하고 똑같아요. 덧셈하고 곱셈하고 나눠져 있으면 곱셈을 먼저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괄호가 되어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해주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은 이 써준 방식대로 수학에 있는 연산 순서하고 똑같은 순서로 계산을 해줘요. 해서 예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10 더하기 20 나누기 2 하면은 20 나누기 2를 먼저 하기 때문에 10 더하기 10 해서 20.0 이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앞에 괄호를 쳐주면은 이거를 더해서 2로 나눠서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산순위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할 때에 여기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보세요. 실수 더하기 실수하면 실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1.5 곱하기 2.1 하면은 얼마예요, 원래? 계산하면은 3.15가 됩니다. 근데 3.150000 해서 4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 데이터 타입의 실수 얘기할 때에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죠. 실수는 부동 소수점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무한히 많은 실수를 제한된 메모리 영역에 표현하기 위해서 자릿수를 한 17자리 정도로 제한해서 표시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 값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근사치 값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소수점이 길어지면은 긴 소수점 자리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했죠. 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수점 한 10개짜리 내외에서 반올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되는 예를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이 계산할 때에 딴 거는 몰라도 실수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서 계산을 적용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복합연산제인데 이 복합연산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계산을 줄여서 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넘은 넘 더하기 2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값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면서 여러 번 적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요거를 이렇게 일일이 쓰기가 귀찮으니까 요거를 줄여서 넘이라는 변수가 2번 나는 걸 줄여서 넘 더하기 이퀄 2 하면은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연산 방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처음 사용할 때 이게 헷갈리면은 이거 사용 안 하고 잊어버리고 이것만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사용하다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자주 하다 보면은 불편해질 거예요. 자꾸 이렇게 쓰는 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더하기뿐만 아니라 8가지의 요 산술 연산은 모든 연산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4층 연산 기반의 그 연산을 살펴봤고요. 이거 외에 수치 연산 관련해서 그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보면은 ABS, 이거는 absolute number, 그러니까 절대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있고, 라운드는 반올림을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일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div 모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div 모드는 디비전하고 모듈러를 동시에 해주는, 즉 나눗셈의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못과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예를 보면은 ABS 같은 경우는 ABS 10 하면은 절대값이니까 그냥 10인데, 마이너스 숫자에 대해서 ABS를 적용하면은 마이너스 9를 빼고 양수로 바꿔주는 이런 함수고요. 라운드는 여기에 그 어떤 소수점이 있을 때에 뒤에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하면은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3.14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div 모드 같은 경우는 17을 4로 나눴을 때에 17을 4로 나누면은 4, 4, 16 해서 몫은 4고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4,1은 이게 숫자가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들어가 있죠. 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숫자 타입이나 문자 타입 이런 게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러니까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데이터 타입인데,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개의 값이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형태 중에 하나인 튜플 타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div 모드로 하면 4, 1이고 여기에 대해서 타입을 보면은 튜플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4, 1을 끄집어낼 때는 x, y에서 2개의 변수를 주고 이 a 값을 여기다 할당하면은 4는 x로 1은 y로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듈이라는 거는 함수하고 비슷한데 파이썬의 기본으로 제공된 게 아니고 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 영역에 사용하는 그 함수들을 모아서 파일의 별도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모듈하고 함수 배울 때 다시 자세한 사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서 산술 연산과 관련해서 ME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MES라는 라이브러리는 수학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import MES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MES 라이브러리가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MES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MES 점 해서 여기에 어떤 기호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ES.py 하면은 3.14159227 이게 원주율 숫자 있죠. 원주율을 파이썬에서 소수점 최대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MES.2 하면 여기 2는 자연상수,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수학 연산할 때 사용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파이 값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사용해서 계산하겠다고 하면은 2 곱하기 MES.py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요 자리에 요 3.1415 요 정밀한 원주율 값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library.py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고, 파이썬에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우리가 읽을 때는 뭐뭐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MES 라이브러리의 파이 값 또는 MES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칭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함수 중에서 트렁크라는 함수도 있어요. 트렁크라는 함수는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라는 함수도 MES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MES 안에 MES.트렁크에서 1.4에 대해서 하면은 4를 잘라서 1, 그 다음에 1.5를 반올림하면 2가 되는데 트렁크를 하면 소수점을 자르고 무조건 1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요거 외에도 MES 안에 있는 함수들이 이런 for, sqrt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for는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 계산하는 이거랑 같은 함수고, sqrt는 제곱근을 계산하는 스퀘어 루트 계산하는 그런 MES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for 3,3 하면은
3의 3승해서 2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3 스타 3 하면은 이게 그 승수 계산하는 그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루트는 80을 하면 루트 81 해서 9.0이 되고, 그리고 4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매스 라이브러리의 함수들이 이제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매스 라이브러리 안에 이런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이 함수들이 뭐뭐 있는지 알아보려면은 임포트 매스를 한 다음에 dir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매스를 적용하면은 매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면은 뭐 코사인, 우리가 좀 알만한 함수들이 사인, 코사인 하는 이런 삼각함수 관련 함수들도 있고, 뭐 팩토리얼 구하는 함수, 로그값, 스퀘어 루트, 뭐 이런 함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